사주팔자 만세력에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8가지 한자가 나오는데 이 8가지를 세로로 보면 총 4가지의 글자 배열이 나오죠. 요거를 갑자라고 하는데 운에서 여러분들의 특정한 나이나 특정한 월에는 요 4가지 글자와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 운으로 들어오는 시기에는 내게 어떤 일을 할까? 좋은 운은 더 좋게, 나쁜 운도 좋게 쓸 수 있는 올간 김도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있는 똑같은 글자가 운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예시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태어난 저희 조카 사주인데 갑진년, 갑술월, 임신일, 병오시예요. 이 한자 단위는 사주팔자의 가장 기본이자 베이직입니다. 사주팔자는 맨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리고 오른쪽부터 년, 월, 일시가 배정이 되고요.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는 24년 11월 달 태어났기 때문에 갑진년, 갑술월에 태어났고 조카가 태어난 날이 임신일이라고 해요. 까만색 원숭이라 하고 태어난 시간이 병오라고 해서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는 갑진, 갑술, 임신, 병오 이 총 4가지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자들이 운에서 들어오는 시기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도 만세력을 보시면서 내 사주팔자는 이런 갑자들이 있구나 4가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8가지 글자 밑에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수열, 연도에 해당하는 갑자 배열, 그 밑에 월에 해당하는 갑자 배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사주팔자에 해당하는 똑같은 글자들이 언제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로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있는데 이 줄에서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갑자를 확인해 보시고 만세력 밑에 보셔서 내 사주팔자의 세로 글자 갑자들이 언제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서 4가지 칸이 있죠. 이 칸의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사주팔자를 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 세로줄, 요 줄이 일주라고 해서 나를 뜻해요. 그 바로 오른쪽 글자는 나의 부모님을 뜻하기도 하고 나의 청년기를 뜻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글자는 나의 초년기와 유년기를 뜻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남아있는 맨 왼쪽에 있는 칸은 나의 속마음, 나의 심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 운으로 들어올 때의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주팔자의 위치별로 의미하는 바가 강해진다라 볼 수 있는데요. 요걸 제가 한 줄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대로요. 연주, 월주, 일주, 희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주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주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향력을 보기도 했고 이 영향력이라는 거는 보통 마을이나 고을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였어요. 근데 이 연주라는 건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를 뜻하거든요. 사실 현대에 있어서 사주 명리학을 해석할 때 연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과거 조선시대에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행복 중에 국가가 좀 더 중요했죠. 이런 식으로 이 연주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나라 단위의 큰 범위의 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넓어졌다 볼 수 있어요. 요즘은 교통과 통신, 전파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졌죠. 어쨌든 사주팔자에 연주에 해당하는 글자가 운으로 들어오는 시기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나 직업 같은 것들이 남들에게 조금 더 보여진다,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라벨링된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태어난 해가 개띠인데 갑술년생이라거든요. 이 갑술이라는 글자가 제 사주팔자에는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주변 지인분들이 보면은 도르는 일만 해라고 얘기는 하지만 유독 10월 달에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만들었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하는 일들이 남들에게 많이 퍼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타인들이 제가 하는 이 사주팔자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같이 해보자, 협업해보자 라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타인들에게 소구된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 사주팔자에 연주와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내가 하는 일이 남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라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캐릭터, 인격적인 모습이 남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사주팔자로 봤을 때 그 해의 운이 안 좋거나 그 사람의 대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조금 나쁘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성정이 좀 나쁘게 드러나다 보면은 그게 남들에게 바이럴되고 쉽게 말해서 유튜버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락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인플루언서 분들 또는 유튜버 분들 혹은 강사처럼 대중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 그만큼 내가 남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공직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시기에는 승진이나 이직 같은 것들 혹은 내 윗사람이 나를 좀 좋게 봐주거나 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살짝 공직의 의미가 강하지 사기업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조금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직장인은 어떤 걸까를 포함해서 한번 제가 월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월주라는 칸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월을 뜻하는데 특히 월주는 직업궁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 가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직업이나 진로를 보실 때에는 이 자리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플러스 20세부터 38세를 의미해요. 사주팔자를 떠나서 인생의 가장 큰 에너지와 정력이 있는 시기는 딱 이 시기죠. 이 청년기가 20세부터 38세를 의미하는 월주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자, 이 월주에 해당하는 글자가 내게 들어올 때는 나에게 직업적인 고민이나 직업적인 변화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직업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 강해진다라 볼 수도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또는 내가 하는 성과, 속해 있는 집단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바이럴 받는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간다, 괄목할 만한 시기다, 이때 뭔가를 도모하면 좋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의 위아래 글자에 있는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요 글자의 보상을 받는 시기, 긍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월주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글자의 의미가 강화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월주라는 자리에 비견과 겁재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거나 또는 나를 알리거나 나의 인플루언싱을 활용해서 나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면 좋고, 직업 변동이 있을 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라 볼 수도 있고 나의 일을 주체적으로 찾아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사회적인 활동과 더불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질 수도 있고 되게 취미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엔터테인먼트나 혹은 현대사회의 트렌드에 맞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작해내려고 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이자 그러려고 마음을 먹는 시기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내가 뭐라도 소일거리라도 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글자에 정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 쳐볼게요. 24년 3월달이 정묘월이라고 했거든요. 이 정묘월은 이 사람의 사주로 봤을 때 비견겁재와 신상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비견겁재라는 글자, 내 뜻대로 어떠한 일을 사서 하는 시간, 창작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나를 활용하고자 하는, 일적으로 나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겠구나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식신상관이라는 글자 대신 편관과 정관이 오는 시기도 있는데, 이렇게 편관과 정관이 오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직장 혹은 그룹에서 뭔가를 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고 이때 좀 좋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어요. 이 운이 좋고 나쁨도 볼 수 있지만 그건 조금 더 딥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키워드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제 채널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재 또는 정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사실 쉽게 말하면 돈,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욕망을 뜻하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월주라는 자리가 청년기를 의미하다 보니까는 이 자리에 편재와 정재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원이든 세무사, 회계사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편재와 정재라는 글자가 좀 잘 자리 잡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내가 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걸 산다라던가 내가 여행을 간다라던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희망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시기라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월주라는 자리에 기사라는 분이 있으면 양력 기준 24년은 5월이 기사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그러한 마음이 좀 강해진다라 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편인과 정인이라는 글자인데 보통 나의 전문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문성이라는 게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나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예술성을 뜻하기도 하고 나만의 생각, 사고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인과 정인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20세부터 38세까지 이 글자에 공부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박사과정을 밟거나 연구기관에서 전문직 연구원을 하거나 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 걸 내가 하고 싶어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편인과 정인은 문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이때 편인과 정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와 있는 시기인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기사 월주분이 편인과 정인이라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아마 이분은 매매를 했거나 또는 이사를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 사주팔자의 월주에 있는 글자가 운으로 들어오는 시기에는 내가 하는 일과 직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변화가 있다라 볼 수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견겁재, 신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의 의미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조금 볼 줄 안다면은 내가 원할 때 이걸 좀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사주팔자마다 좀 좋은 운도 좀 다르고요. 같은 글자가 들어오긴 하지만 유독 돈을 잘 버는 친구들, 유독 경품 당첨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완벽한 사주는 없거든요. 다만 내 사주팔자에 정해져 있는 글자 안에서 내 사주팔자를 넓게 쓰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내 사주팔자의 기본적인 리딩을 할 줄 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주팔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일주입니다. 일주라는 거는 사주
일주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이자 여러분들을 뜻하는 글자예요. 여러분들이 개띠인데 원숭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띠인데 알고 보니까 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일지라는 칸의 동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주는 특히나 여러분들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운에서 여러분들의 글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고집이 강해지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강해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도 너무 고든 나무는 힘을 조금만 주면 부러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히려 이 시기에는 내 심리가 조금 흔들리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운을 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주팔자로 봤을 때 좋은 운을 지나고 있다, 안 좋은 운을 지나고 있다 하는 운의 희기가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운이 좋은 시기를 희, 운이 나쁜 시기를 기라고 하는데 운이 좋은 시기에 이런 글자들이 들어오면은 조금 더 내가 요거를 긍정적으로 쓰려고 하고요. 운이 나쁜 시기에 이런 글자들이 들어오면은 요게 조금 내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는 나랑 똑같은 일주에 해당하는 글자가 운으로 들어오는 시기에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내 운을 치환해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운이 막 삐까번쩍한 요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 같은 거 근데 다 못하고 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 시기에는 한번 도모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 자신감이 막 생겨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도 이러한 시기에는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이 일을 해낸다 보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되게 잘했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뭐 했냐. 제가 24년 8월 달에 넷플릭스 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임신월인 걸 보고 제가 임신 1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기가 괜찮다 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이 임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약간 연주와 비슷하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촬영 날짜보다도 방영 날짜 모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는 첫 번째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못했던 것들을 내가 용기 내서 도모해보면 좋은 시기라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나의 성향, 캐릭터 같은 것들이 더 강해지는 시기다 보니까는 살짝 중용을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도 조금 우울한데 더 우울해지게 느껴질 수도 있고 평소에 굉장히 고집이 세다는 말 들은 사람은 더 고집이 세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게 기본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주팔자에 같은 글자가 들어온다라는 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볼 때 양옆에 같은 글자들이 나란히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거를 병존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 같은 경우에도 병존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의 일간과 일지가 어떤 글자에 따라 가지고 병존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요 내용이 정말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병존은 제가 지금 콘텐츠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빨리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시주입니다. 시주는 여러분들의 심리 혹은 내적인 욕망, 갈등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진다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더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내가 약간 집착을 하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이 와해되지 않고 조금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주는 이러한 시기에 인생에 대한 철학관이나 관념 같은 것들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주에 병호라는 글자를 타고난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병호년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시주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은 의식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 볼 수 있는데 유아기에도 이러한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라 보지만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인생의 철학관이나 가치관, 개인의 이런 것들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20대 초중반 때 조금 형성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이대에 해당하는 연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때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한다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연도가 아니라 월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대운이라고 해서 연운의 위칸을 보면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죠. 요거를 대운이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용하는 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아무래도 그 딥하게 좀 박힌다 보니까 보통 이러한 분들이 내 시주에 같은 글자의 대운을 지나고 나면은 좀 성숙해지거나 본인만의 삶을 살아가는 지론이 확실해지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 사주팔자에 동일한 글자가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24년이 조금 뜻깊었던 이유가 제 사주팔자에 무려 3가지나 들어가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4년을 좀 잘 보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개인 크리에이터로서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호사도 누렸기도 했고 또 저는 24년에 도와도르 멤버십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피드백도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유지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형태가 많아요. 도화지도 그렇고 월간호지도 그렇고 저는 정말 열심히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멘탈리티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갈리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도 24년 갑진년은 임신일주인 저에게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연말이 지나고 있잖아요. 25년이 을사년이니까 이 을사라는 글자가 사주팔자에 있는 분들은 25년 이 1년 동안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플러스 대운이든 연도든
월운이든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조금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도와드렸고요. 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돌아올 테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